지난 주말에 이 뉴스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앙정보국과 툴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집무실 사이에서 지금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IA가 DNI 사무실을 급습해서 레이드라고 하죠. 레이드 급습해서 존 F 케네디 암살 관련, 마틴 루터 킹 암살 관련, 그다음에 MK 울트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MK 울트라 관련 기밀 서류를 압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번 사태는 CIA 내부 고발자인 제임스 에드먼 3세가 지난 수요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 인물이죠. 이 인물이 증언을 했는데 증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CIA가 공개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던 JFK 암살 및 MK 울트라 정신 통제 관련 문서 약 40상자를 국가정보국장실에서 강제로 가져갔다. 이게 의회 증언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청문회는 이런 얘기 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코로나19의 이 연구소 유출설, 그러니까 우한 연구소에서 이게 코로나19가 유출됐다라는 그 얘기가 사실 CIA 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추천해준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전문가라고 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딱 만들어지더니 CIA의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유출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끔 유도했다. 이걸 이 증언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원 갔던 거였는데 랜드폴 상원의원이 불러들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언 과정 중에 CIA와 이 국가정보국 간의 이런 그 오래된 알력, 특히 이제 사실은 첩보부 간의 알력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알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DNI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은 모든 첩보국들 전체를 다 관장하도록 하고 각각의 첩보국들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종합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결국 DNI라는 조직 자체는 첩보계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통령 끈앞을 혹은 대통령의 직속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분이 좀 나쁜 겁니다. 과거에는 CIA 국장이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이제 DNI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DNI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니까 좀 소원해지는 기분 나쁜 부분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게 만들어진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조직들이 이것이 지금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는 좀 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DNI는 게버드 국장의 지시에 따라서요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기 위해 JFK 암살 사건 및 MK 울트라 프로젝트 관련 기밀 문서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밀을 해제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기밀을 해제하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JFK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암살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혹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 관련된 서류 모두 다 공개해라라고 대통령 선거 할 때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던 거였고요.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금 기밀문서 가져다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류 작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반에 공개해도 되는 것과 공개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분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서 내용 중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들,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은색으로 다 지우고 공개를 해도 그렇게 합니다.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워낙 서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걸 CIA가 다시 가져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40상자씩이나. 이 사실, 이 상원 청문회에서 원래 나올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다라는 것 자체도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CIA 쪽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왜 그 얘기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CIA 대변인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해당 위원회가 이미 상원위원회가요. 이미 비공개 증언을 마친 정보원을 예고도 없이 공개 청문회에 소환해서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 예. 에드먼 3세가 과거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이력을 문제 삼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트럼프 쪽이었다. 그때 너희 편이야, 너희 편.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증언한다라는 그 증언 내용 자체가 편협적인 시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없다, 신뢰도 없다라는 식의 지금 비판을 CIA가 한 겁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MK 울트라. 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고 있었던 MK 울트라가 실제로,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애나폴리나 루나 하원 의원이 CIA가 밤중에 이 ODNI, 그러니까 DNI 국장실 창고에 들어가서 문서를 빼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보기관 간의 무력 충돌 내지는 의회 일각에서는 이거 구테타 아니야?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루라 의원이 물리적인 급습,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레이드는 아니고, 하지만 문서를 강제 회수, 이관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추어서 좀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수위를 낮추는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직접 에릭 벌리슨이라는 하원 의원과 함께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있는 CIA 본부를 방문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기밀 해제 프로세스를 직접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해당 문서 어디에 있는지 지금 알려라. 내놔라. 즉각 다시 복귀시켜라. 문서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항의했다라고 X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ODNI의 대변인인 올리비아 콜먼이 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CIA가 국가정보국장실을 급습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정작 연방 의원들은 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다시 돌려놓으라만 난리를 쳤고요. CIA도 화가 나가지고 에드먼이 왜 불러들여가지고 정치쇼 하는데 우리 요원들 같은, 더군다나 특수요원입니다. 현장에서 뛸 수도 있는데 그 특수요원들 데려다가 뭐 이런 말도 안 돼, 이렇게 서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런데 정작 서류를 뺏겼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가정보국장실에서는 뺏긴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갔다. 이렇게 아주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있던 곳이 국가정보국장실 단독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었답니다. 이게 이제 첩보 공동시설이라고 그래서요. 첩보 공동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첩보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장소에 이 서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창고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CIA 측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타 기관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강제로 뺏어온 게 아니다 이거죠. 공동관리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자산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이다. 정당하게 회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IA 쪽에서는요. JFK 암살 기밀문서는 1992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JFK 암살 기록 수집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암살 관련 기록을 국민문서기록관리청을 통해서 공개해 왔습니다. 아주 비밀로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공개한 게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 JFK 관련해서는 99% 이상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요청과 국가안보, 정보원 보호 등의 이유로 극히 일부 핵심 민감한 문서가 지금 가려져 있는 채 지금 완전히 해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은 바로 이 마지막 남은 비밀을 게버드 국장이 강제로 전면 공개하려고 했더니 CIA가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그 내러티브 속에서 이 지금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는 거는 JFK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MK 울트라라는 건데요. 이 MK 울트라라는 거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CIA가 주도하고 미국의 군부가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불법 인간 생체 실험입니다. 여기는 정신통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실험했던 것입니다.
정신 통제, 사람들의 이 생각을 통제하는 거죠. 이 문서를 보면은요, 1970년대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대대적으로 폭로가 된 건입니다. 1973년에 이것이 폭로가 되면서 문서들을 다 없애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1974년에 뉴욕타임즈가 특종 보도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프로젝트는 냉전 시대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세뇌를 실험한 것입니다. LSD 아시죠? LSD 마약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환각제죠. LSD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환각 상태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환각 상태를 벗어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특정 코드를 그 사람한테 주입을 시키면 갑자기 그 사람이 원래 세뇌됐던 대로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80년대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이런 드라마들, 첩보 드라마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멀쩡한 사람이고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전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눈빛이 변하죠. 눈빛이 딱 변하고 사람이 멍해지더니 전화를 끊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다거나 혹은 어디 가가지고 총을 그냥 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 1974년 뉴욕타임즈의 추적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처음에는 이게 음모론 취급받았었는데 사실이더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리처드 헬름스가 1973년에 관련 기록을 대량으로 파기하라고 지시했고 그 파기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공식 기록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일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파기를 피한 일부 재정 및 행정 문서들이 발견이 돼서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의혹은 파기된 줄 알았던 문서들 중에 여전히 정보기관이 숨기고 있었던 미공개 핵심 파일이 바로 이 D&I 집무실에서 보관돼 있었다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가 숨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D&I가 공개하려고 하니까 CIA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걸 갑자기 가가지고 뺏어오고 막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이게 과연 우연일까? MK 울트라라는 작전은 과연 70년대 초에 이것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후에 정말 미국 정부가 이걸 다 멈추었을까? 74년에 알려졌고 73년에 폐기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몇 년입니까? 무려 5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53년 동안 이 연구를 또 한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연구를 또 했더라면 그러면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5만 가지 음모론들이 퍼져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소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음모론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시죠. 게임은 집중합니다. 게임하면서 딴 데 보면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화면에 집중하고 게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게임을 하는 화면 영상 중에 정말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계속 주입해서 세뇌시키는 그러한 기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뇌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음모론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모론들을 키워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리소스가 된 겁니다. MK 울트라 기밀 문서를 CIA가 뺏어갔다. 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상당히 의아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젊은이가 18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장총을 들고 의사당 건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회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체포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 체포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그 젊은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네. 마라라고에 총을 든 사람이 또 청년이죠. 마라라고에 총을 든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던 정황들을 쭉 보면 전부 다 백인 남성입니다. 용의자들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MK 울트라 작전이 아직까지 멈춰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비밀리에 계속 수행이 됐다면,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설명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CIA가 이 DNI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문서를 뺏어왔다라고 한 그 시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 자리를 비우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도 다 기가 막힌 거죠. 의회 조사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의회 조사단에서는요, 지난 목요일에 CIA가 서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CIA에 대한 공식 소환장을 발부해서 강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사단은 CIA에 대한 공식 소환장을 발부해서 강제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대통령의 기밀 해제 지침을 거스르고 의회와 이 국가정보국실의 승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CIA 내부 책임자를 찾아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게 지금 의회 조사단의 방침입니다. 입장입니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CIA 측은 백악관 및 정보당국과의 조율을 이유로 문서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서류의 무조건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의회 조사단과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은 이번 사태가 정치권과 정보기관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 진영 한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딥스테이트 간의 대결로 이해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래클리프 CIA 국장은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브레넌이라든가 다른 CIA 국장들이 직접 거느리고 있었던 또 다른 부하들, 그 사람의 명령을 더 신중하게 듣고 따르는 부하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카시 파텔 FBI 국장이 된 이후에 FBI 조직은 7천여 명이 해고당하는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CIA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CIA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시작한 이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걸 겪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겪었는데 일반에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겪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코드 8647이라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기소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나 이런 것들이 이미 첩보부 쪽에서 지금 주동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 때부터 이 조 바이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주당 정부에 충성해왔던 첩보부 요원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금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계속해서 지금 누굽니까?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전 대통령을 트리즌, 반역죄로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극하게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 증거가 만약에 MK 울트라 작전 서류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CIA 입장에서, 더군다나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감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사실이죠. 그것도 저희 지켜봐야 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복잡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반드시 정의가 좀 구현돼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